그날 제 남편은 삼겹살집에서 저보다 20살이나 어려 보이는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화장지 한 장도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던 그 사람이 그 여자 앞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예약도 서슴지 않았다더군요. 저는 65살입니다. 이름은 권순영이고요. 68살인 제 남편 김정식과 40년을 살았어요. 아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알던 남편은 없었어요. 그 자리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 정식 씨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큰 규모가 됐어요. 건물 3개에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고향의 땅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부자네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린 잘 사는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40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한결같냐고요? 짠돌이 생활이 40년간 변함없었다는 거죠. 여보, 불 좀 꺼. 전기세 나온다니까. 화장지 그렇게 쓰면 어떡해. 한 칸이면 충분해. 샤워는 5분 안에 끝내. 물 아껴야지. 이게 제가 40년간 들어온 남편의 잔소리였어요. 어디를 가든 물도 전기도 항상 아껴 쓰는 게 습관이었죠. 처음엔 답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싶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게 남편의 방식이구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남편은 공장 사장이면서도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큰 회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는데 신용이 좋아서 공장이 잘 됐죠. 가끔 야근할 때는 직원들과 함께 공장 바닥에서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건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직원들과의 친분도 쌓고 생산되는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려는 거였죠. 몸에 밴 근면 성실함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지구도 살리는 거야. 남편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짠돌이긴 하지만 나름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딸 은주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딸애가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들이 너무 옛날 옷이라면서 셔츠하고 가디건을 사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입으세요. 그 옷은 너무 오래됐어요. 괜찮은 옷인데 뭐. 돈 낭비하지 말고. 남편은 투덜거렸지만 결국엔 딸이 사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입으면서도 돈 아까운데 하면서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 동진이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오래된 신발을 보고는 새 신발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아버지, 이 신발로 바꾸세요. 저거 바닥이 다 닳았잖아요. 이게 편한데. 새 신발은 발 아파. 역시나 잔소리를 하면서도 아들이 사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희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를 챙겨줬습니다. 딸 은주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고요. 아들 동진이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자식 복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30년을 공장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생산 일도 하면서 격리 업무를 받습니다. 공장 규모가 커지면서 격리 일은 젊은 직원에게 맡기게 됐지만요. 그래도 가끔 바쁠 때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공장일도 하면서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남편한테 생활비 외에는 금전을 따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활비를 아껴 써서 40년 동안 1억 정도는 제 통장에 모아뒀어요. 남편이 워낙 짠돌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됐던 거죠.
냉장고에 있는 반찬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옷도 몇 년씩 입었고요. 마트에 가면 할인하는 것만 골라서 샀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였을까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조강산업 최 사장이 저녁 먹자고 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래요? 알았어요. 저는 그려려니 했습니다. 공장 일하다 보면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는 것도 일의 일부니까요. 며칠 뒤에는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 덕수상의 박 사장이 만나자고 해서 할 얘기가 있대.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녁 약속이 생겼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편했어요. 저녁을 안 해도 되니까요. 40년 동안 매일 저녁을 차려왔는데 가끔 쉴 수 있으니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냄새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소주 냄새나 삼겹살 냄새가 났는데 요즘은 뭔가 다른 향수 냄새 같은 게 났어요. 여보, 어디서 저녁 먹었어요? 아, 최 사장이 좋은데 데려갔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 괜찮은 레스토랑이더라. 레스토랑? 우리 남편이 레스토랑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40년 동안 고깃집, 중국집 아니면 밥집이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호텔식 뷔페 같은 곳이었어. 음식이 참 다양하더라고. 뷔페? 우리 남편이 뷔페를 가다니요. 예전에 제가 뷔페 한번 가자고 했을 때 돈 아깝게 왜 그런 데를 가? 집에서 먹으면 되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남편도 조금 변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새 구두를 신고 있는 걸 봤어요. 어머 여보, 그 구두 새로 산 거예요? 아, 응. 옛날 거 달아서 하나 샀어. 40년 동안 구두 한 켤레를 몇 년씩 신던 사람이 스스로 새 구두를 사다니요. 아들이 사준 신발도 아까워하던 사람이요. 얼마 했어요? 그게 30만 원 정도? 3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편이 구두에 30만 원을 쓰다니. 예전에는 5만 원짜리도 비싸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거래처 사장들이 다 좋은 구두 신고 있어서 나도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야 할 것 같더라고.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나이 들어서 좀 멋을 부리고 싶은 거겠죠.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납품회사 직원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저녁에 삼겹살 먹기로 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 눈치 보느라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자주 못했었는데 그날은 남편도 약속이 있다니까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졌습니다. 뭘 입고 나갈까 고민하다가 몇 년 전에 딸이 사준 자켓을 꺼냈어요. 유행은 지났지만 그래도 제일 괜찮은 옷이었거든요. 스커트도 입고 나름 챙겨 입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난 삼겹살집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었어요. 저는 들어서면서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순영아, 여기.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빨간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였어요. 머리는 파마를 한 건지 웨이브가 진 채로 어깨까지 내려왔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으로 보이는 게 놓여 있었고요. 그 여자가 누구랑 마주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순영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친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옆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그 화려한 여자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 제 친구들도 따라서 봤어요. 어머, 저 여자 정계화 아냐?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계화? 우리 동창? 응, 저 여자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거로 유명하잖아. 근데 옆에 남자는 친구들도 알아봤어요. 제 남편을요. 순영아, 저 사람 내 남편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정계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어요. 예쁘고 화려한 애였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동창회에서 봤는데 항상 화려하게 입고 나타났어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을 입고 다녔죠.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고 결혼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가 이혼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순영아, 나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저를 바라봤고요. 정계화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에 잠깐 당황하는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순영이, 오랜만이네. 아는 척을 하는 거였어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요. 저는 그냥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따라 나왔어요. 순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게 설명할게. 설명이요? 뭘 설명하실 건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제가 무슨 감정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계화는 내 친구잖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좀 했어. 우연히요? 납품회사 직원하고 저녁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하신 거죠? 처음부터 그 여자를 만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설명하기 복잡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복잡하다고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뭐가 복잡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얼마나 자주 만났어요? 그게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3개월 정도 됐어. 3개월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거잖아요. 조강산업 최 사장, 덕수상의 박 사장,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난 거였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잤고 저는 작은 방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 구두, 레스토랑, 뷔페, 향수 냄새. 모든 게 이제야 설명이 됐어요. 그 여자 때문이었구나. 정계화 때문이었구나. 40년 동안 저한테는 화장지 한 장도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던 사람이 그 여자한테는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은주한테 전화했어요. 은주야, 엄마야. 엄마,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딸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날 저는 딸한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정계화라는 여자를 3개월 동안 만났다는 것, 어제 삼겹살집에서 목격한 것까지요. 엄마, 지금 당장 가볼게요. 동진이한테도 연락할게요.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딸 은주와 아들 동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지만 자식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공장에 갔어. 오늘 일찍 나가셨어. 동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알아볼게요. 아버지가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그 여자가 누군지. 며칠 후였습니다. 은주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동진이도 오고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은주와 동진이가 함께 왔어요. 둘 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은주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뭐니? 엄마, 고향에 있던 땅 아시죠? 1만 평짜리요. 응, 알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땅이잖아. 그 땅이요. 없어요. 뭐? 저는 깜짝 놀라서 딸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땅이 없다니? 정계화한테 넘어갔어요. 동진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땅이 정계화한테 넘어갔다고요? 언제? 어떻게? 6개월 전이에요. 아버지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은주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땅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억이에요. 20억짜리 땅을 5억에 넘긴 거예요. 5억이라고? 말도 안 됐어요. 20억짜리 땅을 5억에 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그 5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계약서에는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집 통장에는 그런 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20억짜리 땅이 5억에 그것도 돈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넘어갔다니요. 더 있어요. 동진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건물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건물 3개 중에 하나가 이미 넘어갔어요. 역시 정계화한테요. 뭐?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건물 2개도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계화라는 여자요. 제가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는데? 이 여자 정가가 있어요.
정가 10년 전에 사기죄로 징역 살았어요. 나이 많은 남자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챘대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70대 노인한테 접근해서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대요. 그때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서 무혐의 처리됐지만요. 동진이가 컴퓨터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정계와의 과거 기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수법이 똑같아요. 나이 많은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친해진 다음에 재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만들고요. 그럼 아버지도, 네, 아버지도 당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던 남편이 사기꾼한테 당했다니요.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뭐든지 할게요. 은주가 제 등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동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돈을 아끼시던 분이 왜 갑자기 그 여자한테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였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은주와 동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은주가 일어섰어요. 왜, 너희들 왜 여기 있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땅이요. 고향에 있던 땅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알아서 하실 일이요? 20억짜리 땅을 5억에 팔아버리는 게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건물도요. 정계화한테 왜 헐값에 넘기신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정과자예요. 사기꾼이에요. 동진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가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나이 많은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거예요.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개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야. 오해요?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은주가 소리쳤어요. 개화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지금은 달라. 아버지, 동진이가 책상을 쳤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은 몰라. 개화는, 개화는 나를 이해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정계화한테 속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 속은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거예요. 40년 동안 일만 하면서 살았던 남편.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근면하게 살았던 남편.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해 줬나요? 누가 그 사람을 이해해 줬나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남편의 짠돌이 습관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을 뿐 남편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계화는 그 틈을 파고든 거였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개화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을 어떻게 이해해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개화는 나한테 말했어. 내가 평생 잘 살아왔다고, 근면하게 살았다고, 자식들도 잘 키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된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나는 아끼고 또 아꼈어. 전기세, 수도세, 화장지 한 장까지. 그런데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누가 나를 칭찬해줬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개화는 달랐어. 개화는 나한테 말했어.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는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데도 가보라고. 그게 좋았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았어요? 그 여자가 좋아서요? 은주가 물었어요. 개화가 사업을 한대.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투자요? 그게 투자예요? 20억짜리 땅을 5억에 넘기는 게요? 개화가 그랬어. 명의를 자기한테 해두면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이 돌려준다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완전히 당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요. 동진이가 말했습니다. 안 돼. 남편이 소리쳤어요. 개화를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요? 40년을 함께 산 엄마보다요? 은주가 울먹였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한테 다가갔어요. 당신이 외로웠다는 거 이해해요. 제가 당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그 여자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개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남편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동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그 여자한테 전화해 볼게요. 아버지 앞에서요. 뭐?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땅이랑 건물 돌려달라고요. 아버지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돌려줄 거 아니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동진이가 정계화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사하면서 알아낸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정계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진이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저 김동진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식 사장님 아들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받으신 땅하고 건물 있잖아요. 네. 그거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가족이 필요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땅이랑 건물은 제가 정당하게 산 거예요. 계약서도 다 있고요. 알아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실수하신 것 같아서요.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정계화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돈이라도 제대로 주셨어요? 20억짜리 땅을 5억에 사셨는데 그 5억은 주셨어요? 그건 나중에 사업 수익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정식 씨도 동의하셨고요. 동의요? 제대로 설명하셨어요? 아니면 속이신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정계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전과 기록도 다 봤어요. 10년 전에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정계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고하세요. 해봐요. 전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요. 계약서도 다 정상적으로 했고 정식 씨도 도장 다 찍었어요.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챘다고요. 노인이요? 정식 씨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스스로 판 건데 무슨 사기예요? 그때 남편이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걔와 나야 정식이야. 아, 정식 씨? 정계화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정식 씨,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개화, 미안해. 애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설명할게. 정식 씨, 저희 약속 있잖아요. 사업 잘 되면 다 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알아. 나는 개화를 믿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제가 소리쳤어요. 정신 차려요. 그 여자 말 듣지 마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개화, 내일 만나자.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요, 정식 씨. 내일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정신을 못 차리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사셨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왜 저 여자한테 속아야 하는 이유가 돼요? 동진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지금 가족을 버리고 계신 거예요. 40년 동안 함께 산 엄마를, 우리를 버리고 있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날 밤도 남편과 저는 따로 잤습니다. 은주와 동진이는 집에 남아서 저를 지켰어요. 엄마, 우리가 뭐든지 할게요. 아버지 정신 차리게 만들 거예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정계화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엄마, 우리도 가요. 동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아버지가 만나는 곳으로요. 우리가 직접 그 여자한테 따져야 해요. 은주와 동진이는 수소문에서 정계화가 사는 곳을 알아냈어요. 정계화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차를 대고 기다렸더니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계화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계화가 나왔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저희 김정식 씨 가족이에요. 동진이가 말했습니다. 정계화의 얼굴이 굳었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아버지도 계시죠? 우리는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 어떻게? 아버지, 우리도 얘기 좀 들어야죠. 은주가 정계화를 쳐다봤어요. 계화 씨라고 하셨죠? 우리 아버지한테서 받으신 땅이랑 건물 돌려주세요.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계화가 팔짱을 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죄로요. 신고하세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정계화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남편한테 다가갔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이 여자가 아버지를 속였다고요. 안 돼. 남편이 소리쳤어요. 개화는 나를 속인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20억짜리 땅을 5억에 판 게 정상이에요? 돈도 안 받고 건물을 넘긴 게 정상이에요? 그건, 그건 투자야. 사업 투자라고. 무슨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뭐라는 사업인데요? 동진이가 물었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정계화를 쳐다봤습니다. 계화, 우리 사업 얘기 좀 해줘. 얘들이 오해하고 있어. 정계화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식 씨, 저희 사업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그 땅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땅을 개발한다고요? 그럼 개발 허가는 받으셨어요? 사업 계획서는 있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그건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이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정계화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사업 같은 거 없었죠? 그냥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거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식 씨를 진심으로
진심이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진심으로 좋아했다면 왜 재산부터 넘겨받았어요? 진심이었다면 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들인 거예요? 정계화가 저를 쏘아봤어요. 순영 씨, 당신이 뭘 알아요? 정식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외로웠다고요? 40년을 함께 산 가족이 있는데 외로웠다고요? 가족이요? 정식 씨한테 고맙다고 한 적이나 있어요? 칭찬해 준 적이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식 씨는 40년 동안 아껴서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줬어요? 아무도 몰랐죠. 다들 짠돌이라고 뒤에서 욕이나 했죠. 정계화의 말이 계속됐어요. 저는 달랐어요. 저는 정식 씨를 알아줬어요. 정식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요. 그래서 재산을 뺏은 거예요? 동진이가 소리쳤어요. 뺏은 게 아니에요. 정식 씨가 스스로 주신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정식 씨, 그렇죠? 당신이 저한테 투자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정계화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원한 거야. 봐요? 정식 씨가 원한 거라고요. 정계화가 승리한 듯이 웃었어요. 그때였어요. 경찰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네, 경찰이요? 정계화가 당황했어요. 정계화 씨 맞으시죠? 사기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사기죄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당신은 김정식 씨 외에도 여러 명한테서 비슷한 수법으로 재산을 가로챈 정황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3년 전에 박모 씨한테서 5억, 2년 전에 이모 씨한테서 3억, 그리고 지금 김정식 씨한테서 20억 이상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다 정당한 거래였어요. 정당한 거래요? 70대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호의를 베푼 다음에 재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게 정당한 거래예요? 정계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함께 가시죠. 경찰관이 정계화한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남편이 일어섰어요. 개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식 씨, 정계화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식 씨, 저 믿어주시죠? 제가 정식 씨를 정말 아꼈다는 거요. 남편이 망설이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진실을 봐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정계화를 봤어요. 개화, 땅이랑 건물 돈은 어디 있어? 그건 내가 준 돈 어디 갔어? 사업 투자한다고 했잖아. 그 돈은 정계화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해봐. 내 돈 어디 갔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식 씨, 대답 못하겠어? 그럼 진짜였구나. 나를 속인 거였구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나를 이용한 거였구나. 아니에요, 정식 씨. 저는 정말. 됐어. 이제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관님, 제가 피해자로 진술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속였어요. 정계화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식 씨, 당신이 이러면 안 돼요. 당신 스스로 준 거잖아요. 스스로 줬다고? 당신이 거짓말로 속여서 받아낸 거잖아. 남편이 소리쳤어요. 경찰관들이 정계화를 데리고 나갔어요. 정계화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정계화가 끌려간 후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아버지,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68살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동진이가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내가 뭐 했나?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이 외로웠는지 몰랐어요. 외로운 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40년 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돈만 아끼고 절약만 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 무엇이요? 가족이야. 당신이고 애들이고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날 이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경찰 조사가 진행됐어요. 정계화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편은 많이 변했어요. 여전히 절약하는 습관은 있지만 예전처럼 과하게 잔소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행이요? 응.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여행 안 가봤잖아. 우리 둘이서 어디 좀 다녀오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 입에서 여행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제주도 어때? 아니면 부산? 좋아요. 어디든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보, 세탁기 좀 봐. 어느 날 제가 세탁기를 돌리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아, 또 고장 났어? 남편이 다가왔어요. 응,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이 세탁기가 몇 년 됐지? 25년 됐어요. 25년이나? 남편이 세탁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보, 이거 새로 사자.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새 세탁기를 사자고 하다니요. 25년이나 됐으면 충분히 썼지. 이제 새로운 거 쓰자. 하지만, 괜찮아.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전자제품 매장에 갔어요. 최신형 세탁기를 봤습니다. 이거 어때? 기능도 많고 좋아 보이는데. 좋긴 한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 오래 쓸 거니까. 남편이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무슨 말이에요? 화장지 한 장, 전기 한 번 켜는 것까지 잔소리했잖아. 생각해보니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했어. 이제는 좀 달라지려고. 달라진다고요? 응. 짠돌이가 아니라 검소한 사람으로 살려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짠돌이랑 검소한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짠돌이는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거고, 검소한 사람은 꼭 필요한 데는 쓰고 불필요한 데는 안 쓰는 거지.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새 세탁기가 집에 도착했어요. 은주와 동진이도 보러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완전 최신형이네요? 동진이가 감탄했어요. 응, 너희 엄마가 25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아버지, 많이 변하셨어요. 은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변했지. 이제 좀 제대로 살려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비싸지 않아요? 동진이가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가족 모처럼 모였는데 제대로 먹어야지. 식사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은주야, 동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내가 이번에 큰 실수를 했어. 정신없이 살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뻔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완전히 망했을 거야. 고맙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은주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가 다시 정신 차릴 수 있었어. 저녁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주가 제 팔을 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버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앞으로도 잘 지내시겠죠? 그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피곤하지?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좀 피곤하네.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여보, 왜요? 40년 동안 고마웠어.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정계화는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인정됐거든요. 우리 땅과 건물도 모두 돌려받았고 돈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전기를 아껴 쓰고 물을 아껴 쓰지만 예전처럼 과하게 잔소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끔은 필요한데 돈을 쓰기도 합니다. 여보, 이거 봐. 남편이 팸플릿을 보여줬어요. 뭐예요? 제주도 여행 상품이야. 3박 4일짜리인데 어때? 좋네요. 우리 가요. 정말 좀 비싸긴 한데 괜찮아요. 40년 만에 가는 여행인데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 예약할게. 드디어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여보, 저기 바다 좀 봐. 정말 예쁘다. 그러게. 왜 진작 안 왔을까? 이제라도 왔잖아요.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걷는 것 같았어요. 여보, 왜요? 내가 그동안 돈만 아끼면서 산 게 후회돼. 왜요? 이렇게 당신이랑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그래.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녁에는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해산물이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여보,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여기 비싼데 맛없으면 어떡하나 했어. 비싸도 괜찮아요. 맛있으니까. 남편이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고 불평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변화는 계속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옷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여보, 백화점 갈까? 백화점이요? 왜요? 당신 옷 좀 사줄까 해서. 제 옷이요? 응, 당신 옷 다 오래됐잖아. 새로 사자. 백화점에 가서 옷을 봤어요. 예쁜 옷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때? 남편이 재킷을 하나 골라줬어요. 좋긴 한데 비싸요. 괜찮아. 입어봐. 저는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제법 괜찮았습니다. 예쁘다. 이거 사자. 정말요? 응. 당신한테 옷 제대로 사준 게 언제야? 미안해.
저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어떻게요? 짜지 않게. 하지만 낭비하지도 않게. 검소하게요? 응, 검소하게. 필요한 데는 쓰고, 불필요한 데는 안 쓰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구 환경도 생각하면서 살려고. 에너지 절약하고, 쓰레기 줄이고. 역시 당신다워요. 남편이 웃었어요. 며칠 후, 은주와 동진이가 또 놀러 왔어요. 아버지, 요즘 어때요? 좋아. 엄마랑 제주도도 다녀왔어. 어머, 정말요? 사진 찍으셨어요? 은주가 물었어요. 응, 여기 봐. 남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와, 아버지 표정이 완전 밝아지셨네요. 그치? 나도 그렇게 느껴. 앞으로도 계속 여행 다니세요. 그럴 거야. 너희 엄마랑 이것저것 다녀보려고. 동진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기뻐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요. 고맙다, 아들. 그날 저녁 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집에서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요리 정말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은주가 말했어요.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못 해줬지. 아니에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식사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아버지? 이번 일로 아빠가 많은 걸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남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40년 동안 돈만 모으고,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가족이랑 함께하는 시간을요. 아버지,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물론 여전히 검소하게 살겠지만 가족한테는 아끼지 않을 거야. 은주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나도 그래.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 엄마가 행복한 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우리는 그렇게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여보, 이거 봐. 남편이 벤치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노부부가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저렇게 살자. 좋아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럼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남편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응, 그러자. 바람이 불어왔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내일 뭐 해? 별일 없어요. 왜요? 영화 볼까? 영화요? 응. 우리 영화관 간 게 언제야? 생각해보니 정말 오래됐어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 영화관에 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다음 날 우리는 영화관에 갔어요. 로맨스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재밌었다. 그죠? 저도 재밌었어요. 우리 자주 오자. 이런 거 하면서 살자. 그래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왜요? 행복해? 응, 행복해요. 다행이다. 나도 행복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밝고 따뜻한 달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잠이 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 힘든 시련도 있었지만 그걸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짠돌이가 아닌 검소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였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 검소한 것과 짠돌이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희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물론 여전히 에너지는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는 하지 않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돈을 쓸 줄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남편이 40년 동안 그렇게 아끼면서 산 건 가족을 위한 거였다는 거리요. 비록 방법은 좀 극단적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가끔은 말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같은 말들이요. 여러분,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교훈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댓글이 이 드라마의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